한국 외환시장 대비 환노출 25배, 구조적 폭탄 경고. 여러분,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경제 뉴스 헤드라인을 장악한 이 소식 보셨습니까? 정말 섬뜩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을 콕 집어서 경고장을 날렸다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IMF는 단순한 국제기구가 아닙니다. 1997년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나고 아버지가 실직하고 온 국민이 장롱 속 금반지를 꺼내야 했던 국가적 트라우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25배 폭탄이라니요.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빚이 그렇게 많은 걸까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라 곳간이 비어버린 걸까요? 제2의 외환위기가 코앞에 닥쳤으니 지금 당장 주식 다 팔고 달러를 사서 장판 밑에 숨겨야 하는 걸까요? 잠깐만요. 진정하십시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공포, 번지수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25배라는 숫자는 우리가 갚아야 할 빚, 즉 부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난 30년간 피땀 흘려 벌어서 해외에 투자해 놓은 돈이 너무 많아서 생긴 일종의 비만형 동맥경화 경고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 경제 덩치는 최홍만급으로 커졌는데 피가 흐르는 혈관은 아직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오늘 이 공포스러운 숫자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팩트와 우리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생존 전략을 아주 뼈대 있게 발굴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뼈대 있는 경제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우선 용어부터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IMF가 말한 25배는 정확히 무엇으로 나눈 걸까요? 바로 환노출 대외금융자산을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나씩 뜯어봅시다. 먼저 분자에 있는 대외금융자산. 이건 빚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대기업, 그리고 밤잠 줄여가며 미국 주식 공부해서 투자한 서학개미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출해서 번 달러로 테슬라 사고 애플 사고 미국 국채를 사서 모아둔 내 돈입니다. 자산이 많다는 건 칭찬받을 일이지 혼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환노출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이게 핵심입니다.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그냥 놔둔, 즉 환해지라는 보험을 들지 않은 생달러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분모에 있는 외환시장 거래량은 뭘까요? 이 달러 자산을 원화로 바꾸거나 원화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시장의 크기, 즉 출입구의 크기를 말합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여기 한국경제라는 거대한 극장이 있습니다. 이 극장 안에는 관객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관객들이 바로 우리가 해외에 투자해 놓은 환노출 자산입니다. 그 규모가 수천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극장 밖으로 나가는 출구, 즉 외환시장의 문 크기가 이 관객 수에 비해 턱없이 작습니다. IMF의 계산에 따르면 관객은 2,500명인데 문은 딱 100명이 지나갈 크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25배의 진짜 의미입니다. 평화로울 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질서정연하게 줄 서서 나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갑자기 불이야! 하고 위기경보가 울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거나 미국이 금리를 갑자기 올려서 야, 빨리 달러 팔고 원화로 바꿔 혹은 원화 팔고 달러로 튀어 라며 사람들이 한꺼번에 출구로 몰려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은 좁은데 나가려는 자산은 25배나 많으니 그야말로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압사 사고가 나는 거죠. 경제에서는 이걸 변동성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400원, 1,500원으로 미친 듯이 널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는 너네 돈 없어서 망한다가 아니라 너네 몸집은 커졌는데 문이 너무 좁아서 불나면 다친다라는 구조적인 지적입니다. 아니 한국만 왜 이래? 우리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팩트체크 하나 더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이 수치가 더 심한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은 무려 45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인 나라는 캐나다와 노르웨이입니다. 캐나다나 노르웨이가 망해가는 나라인가요? 아니죠. 아주 잘 사는 선진국들입니다. 다만 여기서 뼈아픈 팩트 하나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캐나다나 노르웨이의 돈은 준 기축통화 대우를 받거나 통화 수합 라인이 아주 튼튼합니다. 돈의 위상이 높아서 충격을 잘 흡수해요. 하지만 우리 원화는 냉정하게 말해 비기축통화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은 종종 글로벌 ATM기라고 불립니다. 외국인들이 돈을 넣기도 쉽지만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돈을 빼가기도 쉬운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25배라도 우리가 느끼는 충격, 즉 롤러코스터의 낙차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IMF가 지적한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자, 25배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최근 벌어진 논란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시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이 앞으로 해외 자산에 대해 환해지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해지 비율을 높인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가지고 있는 달러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팔겠다고 미리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환율 변동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동시에 이 계약을 받아준 은행들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있던 현물 달러를 시장에 내다 팝니다. 결과적으로 외환 시장의 달러 공급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목소리가 있었냐면요.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왜 정부가 환율 방어에 동원하느냐,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꽤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IMF 보고서를 보고 나니 어떻습니까? 앞뒤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죠? IMF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너네 환 노출 자산이 너무 많아. 시장 문은 좁은데 덩치만 키우면 위험해. 라고 지적했죠. 국민연금은 이 지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극장문이 좁으니까 우리는 굳이 그 문으로 나갈 필요 없게 미리 비상구를 뚫어놓자. 이게 바로 환해지 비율 확대입니다. 즉, 국민연금의 행동은 인위적인 환율 조작이 아니라 25배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지극히 합리적인 안전장치 확보였다고 해석하는 게 팩트에 가깝습니다. 과거의 우려와 달리 사실은 아주 칭찬받을 만한 선제적 대응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언론 기사들이 경고라는 단어를 강조해서 그렇지 사실 IMF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오히려 올렸습니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1.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경제라는 엔진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자체가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덩치가 커지는 만큼 좁은 혈관 관리 좀 잘해라 라는 기술적인 조언인 셈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일 당장 심장마비가 온다고 해석하면 곤란하겠죠. 그럼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부와 국민연금은 그렇다 치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특히 서학개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환 노출 투자를 선호했습니다. 환 해지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가 오르면 주식 수익의 환 차익까지 더블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지난 킹달러 시대에는 주가가 떨어져도 환율이 올라서 내 계좌를 방어해주는 효과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문이 좁다는 걸 알았잖아요. 위기가 오면 환율이 미친 듯이 튈 수 있습니다. 환율이 1,400원까지 갔다가 만약 1,200원으로 떨어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산 미국 주식이 10% 올랐어도 환율이 15%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내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바로 환 노출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 예를 들어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환 해지가 된 상품을 담아야 합니다. ETF 이름 뒤에 알파벳 H가 붙은 상품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환율이 떨어져도 주가 상승분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일종의 안전벨트인 셈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개인들이 직접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용 선물환 같은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선물환이 뭐냐면 나 1년 뒤에 달러 1,300원에 팔기로 미리 계약할래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녀 유학자금을 1년 뒤에 보내야 하는데 그때 환율이 폭등할까봐 걱정되시나요? 이럴 때 선물환 계약을 해두면 나중에 환율이 1,500원이 되더라도 나는 약속한 1,300원의 달러를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들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개인도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이런 금융도구들이 나오면 어려워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공부하셔서 내 자산을 지키는 방패로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뇌동매매 금지입니다. IMF 경고 떴대, 한국 망한대, 달러 다 사. 이렇게 공포에 질려 움직이면 좁은 문에 끼어서 다치는 건 결국 우리 같은 개미들입니다. 25배는 유동성에 대한 경고지 부도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긴급 분석 딱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IMF의 25배 경고는 빚이 많다는 게 아니라 해외 자산은 많은데 거래문이 좁다는 병목 현상에 대한 지적이다. 둘째, 국민연금의 환해지 확대는 이러한 병목 현상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비상구 확보 전략이었다. 셋째, 공포에 떨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도 환해지라는 안전벨트를 활용해 변동성의 파도를 탈 준비를 하자. 여러분, 자동차 계기판에 노란색 엔진 경고 등이 들어왔다고 해서 차를 폐차장에 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비소에 가서 어디가 문제인지 점검하고 부품을 갈아 끼우면 더 오래,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죠. 이번 IMF 보고서는 한국 경제라는 자동차에 들어온 아주 정확한 경고등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점검하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됩니다. 공포를 파는 뉴스에 휘둘리지 마시고 팩트를 보는 뼈대 있는 시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와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팩트로 뼈 때리는 남자 김뼈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